위기 상황을 벗어나는데 아주 그 어떤 자연스러운 임기응변을 갖고 있는 놈이었다. 그런 점을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형사가 그 여러분들 왜 뉴스에 보면 그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우산 들고 달려들 때 경찰에게 옆차기 한 발길질을 형사 당해 있잖아요. 쓰러졌습니다. 그 형사가 이 경찰은 형사예요. 제지하려던 이 것이다라고 양피천 해명했지만 화면을 굉장히 보시면 뭐랄까 그 심하다라는 부분에 생각이 대해서 드실 우리가 겁니다. 그 논란이 많았잖아요. 뭐 이런 놈을 가뜩이나 피해자의 가족이 울분을 참지 못해서 달려드는 것을 굳이 발로 차냐. 그래가지고 되게 그 저 욕도 많이 먹었고 욕 먹고 지지죠. 그렇죠. 근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니까 뭐 본능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1% 정도는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호성호라는 그 사실 경찰관 입장에서는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응징을 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겠나 하는 일말에 그렇죠.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 나이 드신 여성분이 그 어머니가 그 우산을 들고 오는데 발로 차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 과잉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뭐 그런 거. 정신 나간 거지 뭐 갑자기 순간적으로 정신 나간 거지. 저게 지금 그 보도방 업주가 한번 없어졌잖아요. 그 여성이 없어져가지고 지금 그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이제 제보를 한 거잖아요. 저 경찰관한테. 그래서 이제 잠복을 하면서 여성 한 분을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미끼로 쓴다 그러면 좀 웃기지만 투입을 해가지고 그 여성이 이제 유영철이한테 갔더니 키가 크다라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키가 너무 크거나 좀 몸집이 통통한 여성들은 그 유기할 때 그게 좀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형님 신문하실 때 그런 게 있으셨는지. 그런 얘기는까지는 실제로는 없었어요. 나는 뭐 듣지는 못했는데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제 백화점 앞에서 만납니다. 신촌에서 만나가지고 이 장면들이 이렇게 지금 재현이 되고 있는데 무작정 가자고 했을 때 다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분들도 뭐 어떤 느낌이나 직감도 있을 것이고 뭐 험한 일들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유영철이는 대상을 만나면 싹 대화를 나눠보고 파악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책정된 금액을 전부 다 지불을 했을 때 유인되는 여성 타입인지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또 그 이후에 주면 뭐 유인을 할 수 있는 타입인지 아니면 지갑에 돈이 있다는 거 보여만 주고 어떤 그 유인을 해도 가능한 사람인지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을 어떤 그 인간의 존엄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 대상을 이렇게 물건처럼 사물화 시켜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대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의심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도를 좀 나눴다, 세분화했다.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영철을 최초에 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납치범 체포했을 때 그러고 나서 바로 첫 신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그 신문에 그 새벽에 그 교수님 계셨습니까? 아니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체포를 해가지고 이제 뭐 내가 사람을 더 많이 살해했다 뭐 이런 진술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새벽에 이제 수사부장하고 이제 지휘부가 출동을 했죠. 현장에 나가가지고 광역수사대 갔을 때 지금 이 장면에 보이고 있는 이 양반이 이제 광수대장이었잖아요. 참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되게 뭐 폼 잡고 나와 있는데 하여간 할 말이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찌됐건 모르시는 분들은 조영남 선생님도 닮으셨고 그래서 저는 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분 진짜 그분 맞으신가? 굳이 인터뷰하러 오는데 무슨 선글라스 끼고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하여간 뭐 그 당시 이제 그 뭐 대장이었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지부가 나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수사부장이
야, 이거 보니까 지금 이 매장 사건, 이 실종 사건의 범인이지만 그 CCTV 뒷모습 찍힌 것이 얘 아니야? 라고 부장이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사부장이 야, 그건 같다. 그래가지고 너 이 CCTV 찍힌 거 너 아니야? 이렇게 추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그래서 침입 사건과 실종 사건의 동일범으로 그때부터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시신을 확인을 해야만 사실은 이 지금 증거가 되기도 하고 이 진술의 자백의 신뢰성도 확보가 되고 이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CSI 팀을 밤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모두 전화기 꺼. 그리고 우리 시신을 발굴하러 갈 거야.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이놈이 진술한 서강대 뒷산을 가서 그 장소를 팠더니 시신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자 스톱. 그 다음에 이제부터 조사가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 시신 발굴해가지고 이제 그 공개하지 말고 나머지 여죄가 다 밝혀질 때까지 일단 계속 진행을 하자 해가지고 아침에 제가 출근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놈 잡혔구나. 그래서 조사가 끝나야지 이제 프로파일러가 투입됩니다. 체포되면 무작정 그 정남규 같은 사건에서는 초기에 이제 프로파일러가 제가 투입되어 가지고 뭐 신문 전략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이 사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일단 조사가 먼저다. 그다음에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면담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던 시점에 저하고 당시 국립과학수연구원에 있는 그 범죄분석과에 있던 그 과장하고 당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던 함 실장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성함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하고 이제 셋이 면담을 하러 갔는데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유치장에서. 그래서 왜 안 나오느냐 했더니 그럼 오늘 기분이 나빠서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 막 이제 막 화가 나잖아요. 야, 저런 놈을 경찰이 잡아놓고 그래 기분 나쁘다고 범죄 분석과 면담을 하는 것이 무슨 뭐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 일정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결국은 유영철의 면담을 한 것은 송치가 되고 난 이후에 구치소에 가서 면담을 하게 된 배경이 됩니다. 야, 근데 구치소에 면담을 갔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곧 SBS에서 방영이 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에 보면 이 면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면담하는 장면은 실제 저도 잠원을 했었고요. 실제 일어났던 면담 장면을 거의 재현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실 때 한번 좀 떠올려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언제부터 방영하고 또 주인공이 누구고 뭐 이런 내용.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갑자기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2018년도에 고나무 작가와 같이 공동 저자로 만든 책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이 책은 사실 그 범죄자들의 서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만들어졌던 프로파일러들이 누구이며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자들과 싸우는 프로파일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어떤 고민을 하고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어떤 그 되새기고 앞으로 이런 실수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의미로 만든 책이었는데 그런 의미를 그대로 드라마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역할을 이제 김남길 배우가 하고요.
이미 멈춘 것 같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분석하지만 우리는 이 일이 왜 벌어졌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분석하지. 나타납니다. 만약에 우주주대로 범행 목적이 싫으면서 그 무게만을 거스러뜨리면 상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나는 이제 너다. 이제 저를 처음 프로파일러로 발령을 낸 윤외출 경무관, 현직 경무관이신데요. 그분의 역할을 이제 진선규 배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따로 드라마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 소개를 드리는 리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겠죠? 자, 그래서 첫 신문에 구치소에서 신문. 구치소에서 그래서 딱 아침에 이제 접견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이거 뭘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어떤 이자는 과연 어떤 놈일까? 막 이제 오만 생각이 들죠. 저도 처음 보는 연쇄살인범이니까. 딱 들어서 기다리는데 교도소 안에 조사실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이제 교도소 이 마당이 보이잖아요. 저 끝에서부터 완전 포승에 묶인 채로 발까지 이 족쇄를 채워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면서 아장걸음으로 이렇게 묶여서 오는 거예요. 야, 그 장면이 그 시간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한 100년 된 것 같아요. 흘러가는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돌아서 앉았는데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건을 분석하는 사람이다. 뭐 심리분석 이런 건가? 나도 내 심리를 좀 알고 싶다. 반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투의 이 대응이었어요. 그래서 이놈도 특별한 놈이 아니고 기존에 내가 면담을 해왔던 범죄자들, 성범죄자, 살인범죄자 이놈들하고 그냥 벗어나지는 않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대단한 우리가 마치 특별한 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대단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놈은 아니구나. 이것을 첫인상으로 제가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범인의 살인의 횟수를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이땐 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이후에 제가 면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집집마다 장소 침입한 집의 구조를 그려놨는데 정말 세세하게 그려놨어요. 저렇게 초반에는 약간 경찰관들을 약간 농락하는 것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오만함인데 얘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야, 저 경찰들이 지금 내의 증거를 어디까지 찾았을까? 자, 얼마나 알고 있을까? 줄다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요놈이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어쨌든 우리 교수님께서 처음 이제 프로파일러 되시고 가장 큰 사건이었잖아요, 이게. 그렇죠. 처음 시작한 연쇄살인이죠. 네. 처음 시작된 연쇄살인이었고 또 뭐 특정인을 뭐 어떤 원한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사이코패스 이런 유형의 이제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지금 우리 레인코트 킬러 유영철을 추격하다 이 리뷰를 하면서 마지막에 총평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을 여러분 살펴본다면 이미 지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N번방 소위 이런 형태로 드러나는 범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N번방을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진화된 살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이 시대의 유영철을 대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안일함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한 내용들입니다. 들으시면서 어땠었습니까?
글쎄요, 뭐 늘 우리가 뭐 연쇄살인하고 그런 얘기 나오면 유영철이 빠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내용을 뭐 어느 일부분들은 대부분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중간중간에 우리 교수님이 뭐 직접 면담도 하시고 여기 첫 프로파일링 작품이시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향후에라도 이런 범죄자들 뭐 요즘은 연쇄살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근래에 들어서는 어쨌든 그게 또 우리나라 과학수사들이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뭐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인지하시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홈페이지 아니 저희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 올려주시거나 이러면 뭐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하는 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무리하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선입니다. 대다수의 절대선. 우리 국민들은요 악을 그냥 충분히 이겨내고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범죄를 우리가 어떻게 차단하고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